그래서 먼저 이제 공급 대책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린벨트를 푼다예요. 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집값 잡겠다고 서울 그린벨트 푼다. 자, 경향신문에서는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전격 해지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집값 잡으려고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지에 초강수를 뒀다. 특히 이게 왜 초강수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네. 이번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이 송파 이런 지금 최상급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초강수인지 여러분들 좀 이따 제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프로 1만 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동아에서는 이건 정부 발표예요. 자, 중앙에서는 서울 그린벨트 프로 8만 가구 더 짓는다.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 발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만 가구 정도라고 던졌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8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스를 친 거죠, 네이스. 그래서 네이스. 왜냐면 임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왕 풀 거 8만 풀어. 그거죠? 받고 더블로 갔네. 받고 더블. 네. 받고 묶고 더블이죠,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예. 그다음에 조선에서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8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된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하겠다고 하는 게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 감북, 초이, 감이동, 송파입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의 내곡, 방배동, 강남구의 개포, 자곡, 세곡, 수서등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서초, 강남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그냥 지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분양가 1,500에 분양을 했는데 현재 아파트 시세가 평형당 7천만 원. 3배에서 6배 정도 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 그렇죠. 그 지역에 새로 분양을 하겠다. 느낌 오세요? 팍 오죠. 그죠? 밑에 써 있어요. 이걸 이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대요. 근데 정부에서는 5년 내에 해보겠다. 그러니까 엄청 서둘러서 해보겠다. 뭐 선분양을 하든 뭐를 쓰겠죠. 그러면 5년 있다 여러분 또 잊어버려요. 또 그때 시장 안 좋으면은 또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세곡지구 내곡지구 다 미분양 났었어요. 당시에 그랬죠. 예, 그때 여러분들 열채도 줍줍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열채 줍줍하신 분들은 지금 얼마를 벌었냐? 한 채당 한 15억 정도 15억 이상 벌었으니까 열채 샀으면 150억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계약만 하고 전세 놨으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한 10억 정도 투자했으면 150억 벌었어요. 그게 지나간 거예요. 자, 그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폭망이다. 아파트 끝났어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아유, 지금 불장. 아파트 뭐 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반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은 어때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 여러분과 2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들 생각 완전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5년 있다가 실제로 이 지역이 분양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이거 분양하면 돈 될 거야? 왜?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분양가가 평당 4천 정도 할 거예요. 평형당. 네. 그러면 다른 데 뭐 3천, 2천 정도, 2,500 정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저거를 4천, 5천 받아서 돈이 될까? 하고 안 받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 5년 동안 이 마인드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5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남권 지역 등에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넘어가서 국토교통부 차관이 5, 6년 후에는 일반 분양 가능할 거다. 해보겠다. 이제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긴 것이었던 만큼 해제 후에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30% 가까이를 35%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환경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훼손 쪽으로 거의 방향이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리면서 서초 강남의 그린벨트가 얼마나 자리가 없는지 그 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것도 역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야 이게 진짜 놓치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런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요 우리나라하고 독일에만 있었어요. 이 그린벨트가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영국에만 있어요. 독일이래.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엄청 칭찬을 받는 거죠. 왜? 그린벨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아무 행위도 못하고 그냥 녹지로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있으니까. 집 건물 절대 못 져요. 그죠? 그런데 언제 질 수 있느냐? 관공서로 쓰거나 아니면 이걸 특별하게 어떤 국가 위기 차원에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훼손을 해서 이거 우리 서울시 전체를 갖다 그린벨트로 보호해서 녹지를 그나마 공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이걸 훼손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환경적인 가치보다는 현재 지금 여기다 아파트를 안 짓게 되면 전 국민이 괴로워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4, 5년 동안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신 PD가 그때 있었나? 2년 전에? 있었죠. 있었나? 2년 전, 3년 제가 3년 전에 집값이 폭등했을 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강남 밑에 그린벨트를 빨리 정부에서 사놔야 된다. 그린벨트를 다 해제해서 묶어놔야 된다. 신도시로. 그래서 빈 땅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거를 해야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린벨트를 강남 쪽에 지금 다 이제 이주시켜서 빈 땅으로 놔뒀다고 한다면 지금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그냥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돼요. 그러면 강남에 10,000세대, 20,000세대 공급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때 집값 잡을 수 있어요. 수요를 다 일로 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파트 지금부터 짓게 되면 3년이면 짓잖아요. 그러면 3년 있다가 입주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3년 있다 싸게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지금 비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뛰면 해. 그리고 또 이번 정부에서 이거 좀 야그작 좀 비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이거 혜택 보는 건 다음 정부야.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정권이 자꾸 바뀌어. 야당 여당 바뀌어. 그러면 지금 여당은 지금 야당 좋은 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국민적 차원에서 되게 크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강남 밑에 땅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놔야 돼. 집 질 수 있는 땅들은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땅들은 엄청나게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또 다 개발하면 또 안 돼. 집값 다 잡을 수 있을 만큼만 개발해놓고 나머지 빈 땅으로 놔둬야 돼요. 그걸 주차장으로 쓰든 뭐 공무원들 뭐 족구장으로 쓰든 그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남 집값이 뛸 때마다 여러분 잡을 수가 있고 강남이 서울의 전체 집값을 흔들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서울의 그린벨트가 이 과천이나 이런 데 서울이니까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서울의 그린벨트 이렇게 좀 제법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이렇게 서초에 강남에도 그린벨트가 제법 있죠. 이렇게 크기가.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 강동도 하남이긴 하지만 거의 강동권이에요. 이렇게. 제법 자, 서초, 강남, 송파 이 강동권 쪽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제법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일단 방배동. 서초잖아요, 서초. 서초에서 이제 방배동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사당역이고. 자, 방배동인데 사당역이고 안쪽에는 도심 지역이에요. 그죠? 다 아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중에 이제 판자촌이라든지 현재 좀 전답 돼 있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성디마. 예, 요 자리. 그래서 나머지 요런 산은 절대 못 건드려요. 이 산은 도시자연공원은 절대 못 건드려요. 예술의 전당이고. 그러니까 방배동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산들은 절대 못 건드려. 이렇게 서리풀 공원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할 자리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요렇게 요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그 가건물들 이미 다 훼손이 다 돼 있어요. 가건물도 돼 있는 거고 요런 자리를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현재 누르게 되면 이미 성디마을이라서 이미 개발 다 지정돼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짓는 걸로. 근데 아파트 한 1,600세대를 여기다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넘어서면은 여기는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러고 그 넘어가면은 개발했으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양재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미 과천 쪽도 마찬가지고. 과천도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돼 있어요. 예, 지정이 돼서 이미 다 개발된다고 돼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런 이제 전원주택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너무 골목 안에 계곡 안에 들어가서 못 해요. 얼마 없어요. 여기 다 지금 내곡지구로 다 지금 개발돼 있고 또 개발로 지정돼 있고 완전 우면지구 다 개발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지구, 내곡지구도 이미 개발할 자리가 없어요. 청계산 입구역 있는데 요 자리도 개발할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포 구령마을. 이 구령마을 같은 경우도 이미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구령마을도 이미 지정이 돼 있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이미 자곡지구나 이 일원동 같은 경우 주변이나 다 이미 세곡지구 뭐 다 이미 다 아파트가 들어섰죠. 세곡, 자곡. 그 나머지는 다 데모산 산이기 때문에 절대 훼손할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러면 세곡지구도 땅이 얼마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땅이. 그러면 결국은 어디냐?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나마 세곡 쪽에 여기 교수마을인가? 이제 이런 좀 빈대 교수마을에는 군데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들도 좀 미리 좀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자리라고 해도 세대 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 세대? 예산 8천 세대 정도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네. 없어요. 이제 강남구에도 땅이 없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하남 쪽인데 강동, 요즘 강동이 불장이잖아요. 보게 되면은 교산지구가 이미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교산지구의 위치가 조금 더 좋은 강곡동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까 보셨던 거 똑같죠? 여기가. 그렇네요. 자 가건물도 위주로 돼 있잖아요. 공장이나 이런 가건물도 위주로 돼 있어요. 창고들 많이 있고. 예. 요 자리가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요 자리가. 그래서 요 지금 요 넓은 자리. 요 9호선 옆에 예. 요 넓은 자리에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신도시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요 자리가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핵심인 거죠. 여기 빼고는 강남 인근에는 지을 수 있는 땅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9호선 개발할 때 예. 4년 전에 제가 나이브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9호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쪽으로. 중앙보훈병 있죠? 예. 이쪽으로 개발했잖아요. 예, 그쵸. 이쪽으로 하면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건 내일을 못 보고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5호선 이용 가능해요. 그죠? 가능하죠. 근데 9호선 여기까지 가는 거 9호선은 일로 지나갔어요. 이 신도시로. 이 신도시 여기다 2개만 만들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갔으면 개발했을 때 역세권의 신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미리 해야지. 79호선은 절로 뚫어버리고 여기다 나중에 또 하나 만들 거 하잖아요. 예. 복잡하게 선을. 한 번에 일로 끝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뭐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럼 여기 신도시 있는 사람들 신도시 가치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러면 강남이나 송파나 이 수요를 충분히 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꼭 나중에 해요.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8만 가구가 아니고 10만 가구 자리를 확보해놔야 돼요. 구분구분적으로 공급을 필요할 때 네. 던져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 밑에 방배동 밑에 그다음에 세곡지구 내곡지구 밑에 또 과천 밑에 네. 그나마 있는 땅들을 일부는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천 옆에 좀 땅들이 굉장히 유력한 땅들 많거든요. 네. 지금 전원주택 부지들 같은 경우도 거기를 조금만 확대를 하게 되면 가능한 땅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강남 밑에도 한 3만 가구 정도 확보할 자리는 있어요. 그다음에 요 지금 현재 보셨던 요 감곡지구 요 주변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 6만 7만 정도 가구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를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하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9호선을 지금 뚫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맞네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올림픽 선수촌 있는 쪽 뒤쪽도 여기가 방이동이거든요. 이쪽 라인에 방이동에 있는 녹지가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둔천 주공 아파트 뒤에 둔천동 일대 여기 일대도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여기도 이제 건건대님하고 저하고 그 라이브 할 때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이 뒤에 있는 지역들도 여기 전부 다 지금 현재 녹지로 다 보존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들은 거의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훼손이 돼 있는 상황인데 최소 보면은 지금 뭐 둔천중원 같은 경우 12,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쭉 연결해서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거의 2만 가구나 한 2만 5천 가구는 지을 수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여기다가 지금 공급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이런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어차피 그린벨트 이제 신도시 부지를 확보할 때 네. 저는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미리 확보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일이 5년, 7년 후에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이. 아니 아파트 저도 이제 반포에 살고 있지만 네. 그 반포 쪽의 아파트 한 채 또는 압구정의 아파트 한 채가 평당 1억 5천. 그 30평 아파트가 50억, 60억이 말이 돼요. 그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홍콩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은 이 어쨌든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한정된 자원에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런 강남 턱 밑에 어떤 이런 부지들은 미리 좀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네. 앞으로 이제 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밀지구나 이제 과천 쪽의 아파트 단지들, 네. 그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가 굉장히 예뻐져요. 옛날 우리가 신도시 쪽 가면 학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불편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옆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개포지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려보셔야 될 그런 새로운 단지들 또는 내가 투자를 할 때 우면지구나 내곡지구나 이런 아파트들 투자
재테크 이제 그런 쪽에 실거주하실 분들은 그런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아직은 그쪽이 좀 덜 올랐으니까 네. 이제 신도시가 들어설 옆에 쪽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턱 밑까지 올라가서 투자할 데가 없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반이 있어서 들어올 수밖에 인프라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에 대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그게 같이 좋아지는 현재 지금 그런 외곽 강남 외곽 쪽에 아파트들 네. 이런 것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거주 쪽으로 한번 해보시기엔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천 경마장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경마 공원 근처 그린벨트는 어떻게 보시나 하는데 경마 그 주변은 거의 지정돼 있어요. 예, 거의 신도시를 거의 지정돼 있고 얼마 안 남은 부지도 이제 거의 개발될 거고 저는 경마장이 이전하고 경마장뿐만이 아니고 네. 과천대공원이죠. 과천- 대공원 말고 그 놀이공원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의 예전에 5%로 임대를 내다가 2.5%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서울 시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 안 하거든요. 또 서울시 땅이고 그 자리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용도, 좀 복합 용도로 아마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대가 점점 좋아지고 좋아질 때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일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기가 막힌 업무타운하고 어떤 기반 시설이 들어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공략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 조성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과천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공략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